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부24에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든 어디든 상관없이 정부24를 검색하고요. 이 정부24 사이트로 들어가십니다. 자, 여기 건축물 대장이 보이시고 로그인을 하셔야 될 텐데요. 일단 왼쪽에 있는 건축물 대장을 일단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은 바로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는 것에 대한 신청 방법이라든지 수수료들이 다 나오고요. 오른쪽에 발급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우선 발급하기를 눌러서요. 회원 신청하기와 비회원 신청하기가 있는데 앞으로 많이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회원 가입을 해서 신청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비회원 신청하기도 가능은 하지만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일일이 뽑을 때마다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회원을 신청할게요. 로그인하는 방식은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서 로그인해 볼게요. 이렇게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급과 열람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발급을 눌러볼게요. 쭉 내리다 보면은 이렇게 화면을 내리시다 보면은 신청 내용이 보일 텐데요. 건물 소재지를 필수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기본 주소지가 있어야 되고요. 밑에 대장 구분이 있습니다. 대장 구분은 일반인지 집합인지, 건축물 대장은 일반 건축물 대장과 집합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건축물 대장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라고 적혀 있지만 단독주택이 아니더라도 소유주가 1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집합건축물법에 따라서 다수의 소유자들이 구분되어 있어서 구분 소유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집합건축물로서는 대표적인 것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대장 종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총괄일지 일반인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인 경우에는 건축물이 동이 여러 가지인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총괄로 그 동의 전체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발급을 하는 것이고요. 건축물이 여러 가지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여기 대장 구분이 있죠. 자, 여기 대장 구분과 종류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발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누르시고요. 검색을 한번 눌러보시고요. 여기에 내가 필요로 하는 건축물에 대한 번지수 또는 도로명으로 검색을 해주세요. 주소는 번지수까지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밑에 검색을 눌렀을 때 아래에 이렇게 주소지에 대한 건축물이 뜨게 되죠. 이것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밑에 행정 처리 기간이 나오는데요. 여기 동사무소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주소지에 정확한 주소가 적혀지게 되고요. 다음 스텝이죠. 대장 구분은 제가 발급할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대장물의 종류는 일반이니까 일반을 체크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지 검색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일반 건축물이 뜰 것이고요.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주소지가 동명이 적힐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밑에 건축물에 대한 정보가 따라오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은 수령 방법이 뜨는데요. 저는 컴퓨터로 보고 PDF로 출력할 거기 때문에 온라인 발급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청을 누르면은 정부24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요. 밑에 이렇게 건축물 대장에 대한 정보가 처리가 완료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서 출력을 눌러서요.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축물 대장이 미리 보기가 되죠. 자, 쭉 휠을 돌리다 보면은 이렇게 건축물 대장에 대한 다음 페이지를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측 상단에 있는 인쇄 버튼을 눌러서 출력하시면 되는데요. 이 프린터에서 화살표를 눌러서 PDF로 저장을 체크해 주시면은 PDF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페이지를 모두 체크해 주시고 저장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저장을 하면 되겠죠.
건축물 대장 일반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은 파일이 이렇게 PDF 파일로 제대로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휠을 돌려보면은 다음 페이지로 다 넘어가면서 이 건축물에 대한 정보들이 상세하게 다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일반 건축물 대장에 대한 정부24에서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24에서는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한 건 한 건을 신청을 하고 버튼을 눌러서 하나씩 출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다음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이버로 다시 돌아와서요. 세움터라고 검색을 해보십시오. 세움터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건축 행정 시스템 세움터라는 사이트가 뜨게 되고요. 이것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위에 보시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건축물 인허가라든지 건축물 대장 등에 대한 모든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로 하신다면은 회원가입을 하시면은 더 다양한 정보들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회원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할게요. 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고 인증서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디로 로그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민원 신청란 안에 건축물 대장이 있을 겁니다. 이 건축물 대장을 체크를 하면 되겠죠. 자, 눌러서 건축물 대장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발급할 수도 있고요. 건축물 현황도도 발급할 수 있어요. 이 현황도라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배치도 또는 층별 평면도 그리고 호실별 전유부에 대한 평면도를 발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내가 신청을 했다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한 진위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건축물 대장 발급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소지를 입력하면 되겠죠. 아까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발급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집합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 보겠습니다. 건축물 소재지를 도로명 또는 집원으로 줘야 한다고 되어 있죠. 자, 도로명으로 지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도로명을 끝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은 아래에 집원 주소와 도로명 주소, 내 건축물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선택란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소지가 맞다면은 선택을 누르시고요. 검색을 누릅니다. 자, 그럼 밑에 이렇게 총괄 표제부, 일반 건축물, 다가구, 표제부, 전유부, 임대형 기숙사 이렇게 여러 가지 건축물 대장이 뜨게 되는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표제부가 하나가 있고 그 안에 전유부 2131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건축물 전체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제부로 들어와서요. 하나 뜨죠. 여기서 체크를 하나 해주시고 신청할 민원에 담기 이걸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건축물 표제부에 대한 건축물 대장이 하나가 담겨지고요. 그 다음으로 전유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호실에 대한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면 호 명칭 부분을 이렇게 늘려주고요. 쭉 스크롤을 내려가면서 내가 출력하려고 하는 호실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할 민원을 담기를 누릅니다. 자, 이렇게 정부24와는 다르게 세움터에서는 여러 개의 건축물 대장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5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 담겼다면은 밑에 건축물 대장 발급 신청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누르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신청한 내역들이 이렇게 다 뜨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내가 신청했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발급을 눌러볼게요. 자, 위에 걸 누르면 표제부죠. 이것을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면은 집합 건축물 표제부에 대한 건축물 대장이 나오게 되고요. 이것을 휠을 돌려보면은 다양하게 건축물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다 나오게 되죠. 자, 이거 출력해봐야 되겠죠. 왼쪽 상단에 인쇄를 눌러서 PDF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인쇄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인쇄창이 뜨고요. 프린터를 PDF로 저장을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저장을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파일로 저장할 수 있겠죠. 건축물 대장 표제부 이렇게 하고 저장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PDF 파일이 저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밑에 하나 더 발급한 게 있죠. 전유부에 대한 겁니다. 저희 사무실인데요. 이 전유부를 오른쪽에
발급을 누르게 되면은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전유부가 뜨게 되고요. 전유부에는 해당 호실에 대한 면적과 이 해당 호실이 가지고 있는 공용부에 대한 면적들에 대한 정보들이 다 기입되게 되고, 휠을 돌리게 되면은 변동사항이 뜨는데 여기에 용도 변경이 있다면은 변경된 내역들이 모두 다 뜨게 되고요. 위반 건축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다 기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인쇄를 누르시고 PDF를 선택한 다음에 인쇄장이 나오게 되는데, 프린터는 PDF로 저장 누르시고요. 밑에 저장 누르시면 이제 파일로 저장할 수 있죠. 건축물 대장 전유부 하고 저장을 합니다. 전유부까지 발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세움터 메인 홈페이지로 들어와서요. 오른쪽에 건축물 대장을 다시 클릭해 볼게요. 여기서는 건축물 현황도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은 건축물에 대한 배치도 그리고 평면도, 이 두 가지를 발급을 할 수 있는데요. 자, 배치도는 누구나 발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면도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일 경우, 또는 본인 소유가 아니지만 이 건축물과 지금 현재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증빙 서류가 있을 때 발급이 가능하고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발급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도를 먼저 발급을 해볼게요. 자, 배치도를 발급하기 위해서 건축물에 대한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하다 보면은 밑에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뜨는데요. 선택을 눌러서 내가 건축물을 선택을 하고요.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밑에 배치도가 하나 뜨게 되죠. 여기서 표제부를 선택한 다음에 신청할 민원 단계를 누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발급 신청을 누르죠.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신청하기 누르면 이제 처리 중이게 뜨고, 좀 늦는다 싶으면 조회하기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줍니다. 자, 그럼 바로 발급으로 나오게 되죠. 이것을 누르면 전체 배치도가 이렇게 발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서는 이렇게 깨져 보이는데 출력하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될 거예요. 좌측 상단에 인쇄 버튼을 누르고요. PDF 선택, 인쇄, 그리고 PDF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건축물 현황도, 배치도, 그리고 저장을 누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건축물 현황도, 배치도가 PDF로 뽑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누른 채로 휠을 돌리게 되면 확대가 돼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건축물 현황도 발급하는 법을 알려드렸고요. 건축물 현황도 발급 들어가서 평면도를 발급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동일하게 본인 소유가 있다면, 본인 소유의 건축물이라면 공동인증서 등의 인증을 통해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발급을 받을 수 있고요. 본인이 임차인이다라면 계약서를 첨부해서 신청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첨부하는 서류들만 좀 다를 뿐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움터를 이용해서 건축물 대장 그리고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